일단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있고 화재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먼저 큰 틀부터 하나 먼저 얘기 드리면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그 생명보험이 있고 화재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화재보험사는 삼성화재, 뭐 KB생명, KB손해, 하나생명, 하나손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과 화재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콜센터도 얘네랑 번호가 다르고 그리고 지급해주는 방식도 여기는 정액보상, 여기는 비례보상이라 해서 보상 방법도 달라요. 비례보상은 손해 난 부분만, 정액보상은 정해진 액수를. 그래서 아까 뭐 1년에 350만 원 청구하신다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필요한 뭐 썼던 금액만큼 내에서 돌려주는 거고 그 이상을 받을 때 이제 정액보상을 받는 액수가.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이 걸렸는데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되면은 2천만 원 내에서 지급해 주는 건데 생명보험사에서 예를 들면 암 진단금을 1억을 넣어놓은 거예요. 병원비 2천인데 그럼 그냥 여기 2천을 받는 거죠. 1억을 받는 거죠. 진단금. 근데 얘랑 살짝 다른데 물론 얘네도 정액보상으로 특약을 넣을 수 있어요. 진단비를. 근데 그냥 기본적인 큰 맥락은 여기는 좀 손해본 부분, 여기는 정액보상.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생명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사에 판매하는 특성을 많이 가진 특약을 많이 넣어요. 보장을.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만 판매할 수 있었던 것들을 많이 섞어놨어요. 요즘에 이거 두 개가 많이 섞였거든요. 근데 최고의 장점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딱 아까처럼 정해진 것과 손해보험 주는 거는 각 장단점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비례보상인 부분을 잘 넣어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거를 여기로 넣어놓으신 분도 있어요. 그냥 여기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그 경우는 실제로는 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게 보험회사의 제일 문제고, 그래서 보험은 무조건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나눠서 잘 준비해놔야 되고, 오늘 교육하는 내용은 일단 화재보험사의 실비보험이라는 부분이에요.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거의 법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데 글씨가 작지만 여기 2003년, 여기 2008년, 2009년, 2013년, 15년, 16년, 17년, 21년, 22년 계속 바뀌었었어요. 근데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포인트들. 그리고 이거 연도를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지 뭐 세무사마저도 세법을 다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2009년 이전의 실비보험들은 2009년 이전의 완전 옛날의 실비보험들은 보상을 100% 해주던 실비들이 많아요. 100%. 예를 들면 병원비 1,0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다 돌려줘요. 근데 그 이후로 넘어오면서 2009년 이후가 되면서는 90% 보장을 해주다가 2013년도는 90% 내지 80%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80% 선택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90% 좀 더 비싸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는 아예 80%가 최대고 70% 80에서 70%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상 범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보험이 좋다는 게 이런 건데 무조건 옛날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험이 뭐가 중요하냐면 올바른 걸 권유해 주는 게 저희의 장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장집에서 원단이 좋은 거보다 핏이 잘 맞는 게 훨씬 더 옷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몸이 되게 말랐는데 아무리 좋은 원단을 핏을 뚱뚱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면 이게 옷이 안 맞잖아요. 반대로 제가 엄청 뚱뚱해졌는데 옷을 못 입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원단이 좋아. 그럼 아무 의미 없죠. 보험도 상품보다 중요한 게 이거의 컨설팅이에요. 근데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옛날 건 100% 보장해주고 90% 보장해주는데 지금 80에서 70% 보장해줘요. 그럼 어떤 게 좋아요? 100%가 훨씬 좋죠. 근데 그게 단점은 또 뭘까요? 비싸죠. 그러니까 마치 좋은 원단을
제가 이태리 원단은 200만 원짜리 정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장 사무직이에요. 그래서 먼지가 엄청 많이 날리는 곳인데 200만 원짜리 정장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냥 20만 원짜리 정장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너무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옛날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난 병원을 다닌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요. 실비보험은 갱신형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5년 내지 3년 내지 1년 내지 계속 올라요. 옛날 거는 5년마다 올랐고 중간에 3년마다 오르다가 지금은 1년마다 재평가해서 금액이 오르거든요. 그럼 금액이 안 오르는 건 없어요. 실비보험은. 근데 옛날 거는 계속 올라요. 왜 올라가냐면 보험회사는 가격을 어떻게 형성시키냐면 가입자가 100명이에요. 가입자 100명인데 50명이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100명이 그 50명을 나눠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쁜 것 같으면서도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손해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보험 가입을 했는데 청구를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손해보시는 거예요. 청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받은 돈을 누구랑 나누기로 해요. 청구 안 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보험은 가입했는데 짜증나 이러신 분은 뭐냐면 보험도 못 받아가신 분들이 짜증난다고 하죠. 그렇다고 꼭 다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옛날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을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도 안 아파. 뭐 도수치료도 안 받아. 또는 뭐 가족력도 없어. 이런 분들이 옛날 보험 가지고 있으면 100% 보장받는다 하지만 엄청 비싸게 되는 거예요. 단점이 예로 60살 기준으로 예를 들게요. 60살에 옛날 실비보험 가지고 있으면 실비만 20만 원이에요. 실비만. 지금 걸로 바꾸잖아요. 80에 70% 보장받지만 한 달에 보험료가 4만 원, 5만 원. 20만 원짜리 이거 그냥 딱 보험 하나. 진단금 하나도 없이. 안보험 아니에요. 실비 많이 가입했는데 20만 원 내는 거랑 5만 원 내는 거랑 더 어떤 게 도움되냐는 거예요. 70%에서 80% 보장받으니까 제대로 못 받잖아요. 아니죠. 이분은 돈을 1년에 일단 200만 원 가까이 돈 차이가 나고 10년이면 2천만 원 차이 나죠. 엄청나게 유용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객들한테 이 설명을 해주면서 실비보험은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거의 한 2시간 교육해야 돼요. 2시간. 근데 인터넷만 검색해도 실비보험이 세대별, 변천사가 다 나와요. 사실 그거보다 큰 맥락을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한데 큰 맥락은 옛날 거는 보장 범위가 넓고 금액이 많이 오른다. 지금 거는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나오지? 라고 하면서 대신에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 엄청 저렴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고객들 중에도 나는 아픈 적도 없는데 보험료 내다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라고 하는 분들은 바꿔줘요. 그럼 어떤 설계사는 또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엄청 좋은 보험인데 해약시키고 바꿨다. 이거 나쁜 놈이다. 이거 엄청 좋은 건데 라고 얘기를 해보죠. 근데 그렇게 대화하는 순간 이게 엉키는 거야. 야 이거 이태리 원단 엄청 좋은 건데 너 공장에서 일하니까 싸구려로 바꿔준 거야. 이러고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 영업사원들은. 근데 그러니까 고객들은 또 거기서 혼동을 해. 내가 좋은 건데 놓쳤나?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거 맞지 않는 옷이야. 그래서 병원을 자주 다니잖아요. 그럼 절대 이거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득을 많이 봐. 바꾸면 안 돼. 병원 안 다녀? 무조건 바꾸는 게 200% 이득이야. 200%. 살아 생전 죽을 때까지 이득이야.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들이 상품이 좋아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자전거를 통학용으로 샀는데 엄청 빠른 자전거 산 거예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레이싱 할 때 쓰는 자전거를 학교 다닐 때 쓰는 거야. 애가. 사고만 난다는 거예요. 보험도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의 범위가 또 달라요.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옛날 거는 병원에 딱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자기부담금이 그 처방전 공제라고 해서 병원비 5,000원 빼고는 다 돌려줬어요. 5,000원만 내면 병원비 예를 들면 오늘 1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럼 95,000원을 돌려줬어요. 근데 중간에는 어떻게 돌려주냐면 10,000원을 빼고 있었어요. 근데 감기로 병원 가면 한 7, 8,000원 나올 때가 많아요. 옛날 거는 청구하면 돈이 나와요. 5,000원 빼고. 지금 거는 중간 거는 2009년 이후부터 2013년 한 17년 중간 거는 10,000원을 빼고 돌려줘요. 그러니까 병원비 7,000원 나면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반대로 보험료가 안 올라요. 지금 병원비 최소 10,000원이지만
최대 30%를 빼요. 그러니까 병원비 10만 원이면 3만 원 빼고 돌려주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는. 그럼 반대로 더 돌려받을 게 없죠. 그럼 얘는 더 안 오르는 거예요. 병원비가 오히려 얘는 청구를 안 하잖아요. 지금껏 실비는 청구 안 하면 오히려 싸져요. 청구를 안 하면 내년에 싸지고 청구를 하면 반대로 올라요. 지금껏 실비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껏 실비는 지금 우리 30대 나이가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10,000몇천 원이거든요. 근데 청구를 안 하면 안 오르고 청구를 하면 올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유지하면 되냐면 작은 건 청구 안 하면 돼요. 한 5만 원, 3만 원 남은 거 그냥 자기 돈으로 쓰고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비가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한테 청구해버려요. 그래야 내년에 할증되는 폭이 30% 정도 선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한선이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컨설턴트의 영역은 이런 거를 잘 알려주는 사람들인데 이 보험하시는 분들 실패작이 아까처럼 다 상품으로 상품이 좋아요. 다른 회사 지금 보험회사 40개가 넘어요. 그럼 상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상품을 비교해버리잖아요. 그건 어떤 거냐면 자동차를 사러 가가지고 벤츠, BMW, 아우디, 람보르기니, 그 페라리, 포르쉐, 마세라티, 현대자동차 다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거 언제 사요 차를? 그거보다 중요한 게 고객님 혹시 짐을 많이 실으세요? 아이를 태우세요? 속도를 좋아하세요? 뭘 이렇게 해서 딱 맞는 걸 권유해주는 게 올바른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의 개념을 예전 건 5,000원, 지금 건 만원, 현재 거는 아예 만원에서 30% 이렇게 됐고 옛날 거는 한도가 하루 한도가 10에서 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카톡을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만약 잘 안 보이지만 10에서 50만 원이야 하루 한도가. 그러면 병원비가 오늘 40만 원이 나와도 돌려받아요. 근데 지금은 하루 한도가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40만 원 나오면 얼마 돌려받아요? 최대가 25만 원. 네. 그래서 지금 한도가 또 낮아졌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70만 원의 병원비가 나온 거예요. 70만 원. 근데 여기 하루 병원 통원 의료비라 해서 통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에서 50만 원인데 지금껏 25만 원을 바뀐 지가 2009년도 이후부터 다 25만 원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보험은 25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옛날 거는 거의 없어요. 또 소비자들이 이걸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25만 원 하루 한도로 돼 있는데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든 한 달이든 입원을 하게 되면 한도가 옛날 건 1억까지 되다가 지금 건 5천으로 쭉 공통으로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하루에 통원 왔다 갔다 하면은 25만 원을 최대로 받아요, 지금은. 근데 입원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가요. 그럼 예를 들면 병원에 7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얼마 받아요? 25만 원. 입원하게 되면 90%를 돌려받거든요. 그러면은 70만 원에 90%면 63만 원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입원을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허리 MRI 찍으러 갔는데 7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그럴 때 입원을 하라고 권유해 주는 거예요, 설계사. 하루 한도를 넘어가셨네요. 입원을 하시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이럴 때 대신에 실비보험은 건강검진은 보상을 안 해주지만 아프다고 하고 검진한 건 나와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고인데 제가 지금 위내시경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비보험 처리가 안 돼요. 병원비가 10만 원 나오고. 근데 의사가 위염으로 질병을 처방하고 검사를 하면은 실비보험 청구가 돼요. 그래서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 질병과 상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검사해달라고 원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시면 거기에 써 있어요. 질병 뭐인지. 그 조그마한 영수증에도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 한도, 입원 의료비의 한도가 예전 거는 1억까지도 되다가 지금은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쭉 공통적으로 되고 있다. 근데 가끔 3천만 원인 것도 있고 1,000만 원인 것도 있어요. 한도가. 옛날 거지. 오히려 한도가 낮아. 그럼 옛날 게 100% 돌려받는데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 돌려받는 1,000만 원이 나오세요? 80% 돌려받는 5천만 원이 나오세요? 80% 받는 5천만 원이 나와. 왜냐? 병원비에 3천만 원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얘는 2천 얼마 돌려주는데 얘는 1,000만 원까지 돌려주잖아. 그래서 이 보험을 증권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너 보험 당연히 잘 들어져 있겠지만 한번 내가 내용을 봐줄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용 보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약하는 거에 집중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용만 봐도 이 소비자가 1,000만 원짜리 갈 때인 거예요. 한도가. 그럼 5천만 원짜리 빨리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병원비가 지금 위암 치료비만 하더라도 3천만 원이 넘는데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옛날 보험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보험을 잘 들어줬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옛날 거는 또 단점이 있어요. 옛날 거 보험은 문제가 뭐냐면 1년에 30번까지만 갈 수 있어요. 병원 횟수를.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다 180번으로 바뀌었어요. 180번 1년에 180번이면 절반이에요. 절반. 근데 옛날 건 30번이 가능해요. 30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리치료, 물리치료 받으면 30분 넘어가면 못 받아요. 그때부터. 그럼 다시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고일로부터 이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자주 다니시는 아까처럼 또 자주 아프신 분은 이게 보험이 좋다고 했잖아요. 옛날 게.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자주 아파버리면 이 옛날 거 쓸모가 없어. 중간 걸로 바꿔야 돼.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이제 물리치료 같은 거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지겹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쉽게 그쵸.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보험이 단순하게 옛날에 어머님 세대에서 어머님 아줌마 보험이라는 게 되게 많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사인 받는 거예요. 야 너 친구니까 하나 가입해. 뭐 질선마 나 이번에 했는데 해. 이게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게 보험이 진짜 어려운 업이에요. 보험이 어떻게 보면 확률이 계산되고 금융상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이게 지금 이 표만 봐도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제가 이거 지금 최대한 쉽게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해 주는 거고 인터넷에 이미 너무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좀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디테일한 건 또 한 번 또 안내를 해주고 이게 몇 번이나 교육을 해도 이게 인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크게 쉽게 옛날 건 100%, 지금 건 중간에 90%, 지금 건 80에 70% 그리고 옛날 거는 한도가 1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근데 지금 거는 5천만 원으로 통일돼 있다. 옛날 거는 할증이 보험료 엄청 많이 오르고 지금 건 좀 적게 오른다. 이런 장단점. 그 옛날 건 30번만 갈 수 있고 지금 건 180번 이상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비급여 3대 특약이라 해서 비급여 3대 특약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2017년부터. 이게 어떤 거냐면 도수치료 있죠. 도수치료 요즘에 너무 많아요. 지금 병원에 강남 가면은 막 척추 전문 병원이 막 엄청 많아요. 그게 도수치료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거나 뭐 하거나 도수치료라는 게 허리 견인해가지고 막 늘리고 뭐 하고 잡아당기고 별의별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거 한 번 받으면 2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걸 청구하거든요. 보험사에. 20만 원 청구하면 90%를 돌려줘요. 그럼 18만 원을 주잖아요. 대충. 물론 통화는 자기 부담금이 만 원을 빼기 때문에 19만 원 돌려줘요. 입원하면 10%를 빼지만 20만 원씩 한 번 가면은 19만 원을 돌려줘요. 회사에서. 근데 실비보험 해봐야 한 달에 한 5만 원 수준 위아래인데 소비자가 10번을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럼 190만 원 돌려받죠. 그럼 보험에서 손해가 몇 배예요? 5만 원 받고 190만 원 돌려줬어요. 20배죠. 20배. 근데 이거를 보험에서 빼버렸어. 2017년부터 어떻게 뺐냐면 1년에 한도를 350만 원까지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받아봐야 한 20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소비자가 이거 악용해서 계속 1년 내내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절대 허리가 안 좋아져요. 그 저희 고객 중에 물리치료사, 의사 선생님이 있으세요. 저보고 제 허리 구부정한 거 어떡하냐 했더니 그냥 받지 말고 교정이나 잘하래. 그냥 혼자서 다리 꼬지 말고 그냥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그리고 좀 걷고 중간에 1시간마다 10분씩 걷고 부타이건데 그 이렇게 라운드 숄더에서 어깨 구부정하고 이거 그냥 피고 그냥 딱 똑바른 자세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나 뭐 도수치료 받으면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했더니 사람을 아무리 똑바르게 만들어도 본인이 걷는 습관과 돌아다니는 그게 있어서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치료를 만약에 할 거라고 하면 평생 받으래요. 평생 받으면 돼요. 계속 고개 돌려놓는 거야. 그럼 언젠가 돌려줘요. 하지만 1년 받고 안 한다? 의미 없다는 거야. 근데 말하기를 10명 중에 1명 정도 빼고는 9명은 다 돌아가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 영리 사업이죠. 영리 사업. 돈을 버는 사업 구조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소비자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요.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그래서 1년간 해봤거든요. 2천만 원 썼어요. 2천만 원에서 실비보험도 1,900만 원 청구해봤거든요. 척추가 더 틀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 왜 더 틀어지냐면 똑바르게 해놓으니까 몸이 이질감인 거예요. 그날 하루 동안. 제가 다리를 반대로 엄청 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척추가 더 틀어졌어요. 저는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도수치료 빠졌고, 그 다음에 주사. 주사가 뭐냐면 비타민 수액 주사라고 있어요. 병원에 가시면 감기 몸살로 비타민 수액 주사 맞으면 10만원짜리 놔줘요. 싼 건 5만원, 비싼 건 15만원까지 돼요. 근데 그걸 맞으면 실비보험에서 10,000원 빼고 돌려줬어요. 15만원짜리 맞으면 14만원 돌려줘요. 이걸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이것도 1년에 250만원까지 줄였어요. 그리고 자기공명 MRI 도수치료 때문에 MRI 많이 찍어. 근데 이거는 1년에 300만원까지. 근데 이거는 뭐 MRI는 내가 봤을 때 300만원이면 되게 충분해요. 뭐 1년마다 MRI 찍는 분들이 많이 없는 데다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2세대하고 1세대는 상관없는 거예요? 2세대나 1세대는 얘네가 한도가 없어요. 2번으로 하면 5천만원, 통원으로 하면 25만원. 아, 그리고 180번. 180번. 그러니까 25만원이면 하루 한도 충분하죠. 도치료 오늘 받으러 가요. 25만원 내에서 나와요. 거기서 보장 한도를 빼가지고 저렇게 하는 네. 거예요. 그거를 따로 뺀 거예요. 빼다 보니까 이거 한도를 줄여놨으니까 얘는 보험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거 말고 청구할 게 많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단점이 이거를 많이 받는 분들은 또 옛날 게 나아. 근데 문제가 이게 큰 효과가 없다. 이게 받으면서도 이상해요. 보세요.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병원에 가서 도치를 받아요. 1시간. 그 23시간은 내 맘대로 있어. 소비자는 돈 쓰고 시간 1시간 날리고 계속 몸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는 제 교육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물리치료사님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링거 맞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한 7만원 정도 맞으시면 돼요. 10만원짜리 뭐 비싼 거보다 7만원짜리가 딱 중간 건데 7만원짜리 맞아도 1년 동안 30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링거 1년 동안 30번 맞는 분들이 생각도 없어요. 한 달에 3번씩 1년 내내 맞으셔야 돼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한도가 낮은 건 아니다 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떤 소비자는 그냥 막연하게 이거보다 이게 너한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소비자들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도치료 옛날 거는 180번이 나오잖아. 1년에 무제한이잖아. 너 왜 안 좋은 거 설명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 설계사 중에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많은 부분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옛날 거는 입원비, 통원비 여기 입통원에 합산이라고 써있는데 입원비랑 통원비 합산돼서 청구가 된 거고 지금 거는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한도가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계약일에 50회 뭐 이런 식으로 횟수까지 정해놨어요. 이번에 근데 상관없어요. 이 50회 충분히 내에서 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쓸데없이 정해. 이거 한 번 받으면 20만 원인데 어떻게 열 몇 번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50회를 지정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거 쓸데없는 거는 기억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모든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고객들도 깔끔하고 심플하게 알려주는 거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고객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막 전문가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변호사들마저도 법항 다 안 외웁니다. 세무사도 세법 다 안 외웁니다. 필요할 때만 책을 찾아봐요. 그래서 요 정도 되고 이 옛날 이 지금 거 보험이 또 단점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의 사고가 났어요. 그럼 지금 거는 80% 보장을 해주거든요. 80%. 5천만 원에 80%가 얼마예요? 58에 40. 4천만 원. 그럼 병원비 5천만 원 나왔는데 4천만 원 보상해준다고 하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여기 지금 본인 부담 한도라고 써있어요. 작게. 다 200이에요. 200. 이게 뭔 말이냐? 최대 본인 부담금이 200이에요. 근데 병원비 5천만 원 나왔는데 자기 부담금이 20% 빼야죠. 그럼 4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최대 부담금이 얼마예요? 200. 그럼 4,800만 원 돌려줘요. 그럼 실제로 따지면 옛날 보험에 별 차이가 안 나요. 옛날 보험도 5천만 원에 90%고
지금도 5천만이 80%인데 실제로 까놓고 비교하잖아요. 똑같이 보상받아. 얘도 4,800, 얘도 4,800. 좀 웃기죠. 그래서 이게 큰 사고에서는 똑같이 보상받아요. 작은 사고에서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사고 때문에 보험 드는 건 아니거든요. 도수 치료 받으려고 보험 드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험의 목적은 위험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산으로 따지면은 딱 펼쳤을 때 비가 물이 안 새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무슨 이쁜 우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실비가 조금 어느 정도 심플하면서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옛날 거는 실비보험을 한 번 가입하면 2013년 이전 거는 실비를 한 번 가입하면 자동 연장으로 끝까지 가요. 자동 연장. 3년마다 갱신되거나 1년마다 갱신되거나 100세까지. 연장에 대한 거는 자동으로 돼요. 근데 2003년 이후부터 바뀐 게 뭐냐면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돼요. 15년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좀 찝찝하다. 내가 만약에 14년째 암이 걸리면 연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재가입 의사에 따라서 연장을 해주는 거지 연장을 안 시켜주는 경우는 없어요. 약관상 써 있어요. 근데 괜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한 거야. 15년마다 재가입한다는 게 뭐냐면 15년 뒤에 약관이 바뀌면 약관이 바뀐 걸로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아까 같은 이 도수치료 이런 게 또 빠져 있어요. 그럼 또 빠져서 가입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15년마다 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옛날 거는 그냥 한 번 가입하면 그대로 쭉 가. 약관이 변동이 없어.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엄청 있지만 옛날 거는 한도가 좀 작거나 보험료 비싸거나 지금 거는 계속 재가입으로 해서 이게 뭐냐면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보험회사들도 옛날에는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금융에 대한 게. 근데 2010년도 넘어서부터 갑자기 금융이 너무 많이 변하고 사람들이 주식도 많이 하고 막 주식도 많아지니까 금융회사도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모르니까 계속 갱신형으로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비합리적으로 만들면 상품을 가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합리적인 가입 안 해요. 여태까지 나쁘게 바뀐 건 없어. 이런 거 뺐지만 빼도 합리적으로 빼. 그래서 이게 15년마다 재가입인데 이건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지금은 5년마다 재가입으로 바뀌었어요. 2021년도부터 5년마다 재가입. 5년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장은 계속 해줘요. 단지 상품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것만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 보험료가 저렴한 걸로 바꿔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먹고 살아요. 소비자들이 내는 돈을 먹고 사는데 해지를 하고 이탈이 되면 이게 어떻겠어요?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없어요. 마치 핸드폰 지금 통신사 SK를 쓰고 계세요. 근데 SK 해지해버리고 KT로 갈아타면 SK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보험료를 소비자가 안 내면 안 좋아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바뀌든 삼성화재보다 신한 손해보험이 훨씬 좋게끔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아까 말했죠 40개라고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쟤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좋게 만들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바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잖아. 보험회사는 작년보다 지금 걸 더 좋게 만들려고 해요. 마치 자동차도 옛날 거보다 지금 게 더 좋거든요. 비싸서 문제지 더 좋잖아 자동차도.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보험도 좋잖아. 그래서 이 옛날 거는 자동갱신 100세 만기, 지금 거는 중간 거는 15년 만기, 2021년부터 5년 만기. 이게 짧아졌지만 재가입은 계속되고 연장이 된다. 그래서 가끔 재가입이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해외 가서 연락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연장을 못 해요. 이건 재가입 한다라고 말은 해야 돼요. 콜센터에 전화가 왔을 때 받아서 연장한다든지 본인이 이거 담당자가 말을 해줘서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게 조금 단점일 수 있는 거는 연락 두절되시는 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 단점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그 옛날 거 유지시키고. 그래서 실비보험은 좀 요 정도 알면은 조금 어느 정도 아는 거면서 이 비급여 부분. 그 옛날 거는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 있죠. 일하다 다친 거에 대해서도 실비보험 처리를 같이 해줬어. 근데 지금 거는 보상을
40%지 안 해주는 경우로 바뀐 건 있어요. 자동차 사고로 사고 난 건 자동차 회사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둘 중에 누군가는 해주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안 되면 우리 거에서 해주고 실비보험에서 해주면 자동차에서 안 해주고 지금 요런 거. 그래서 이것도 큰 건 아니고 아까처럼 그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보상받는다는 걸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자해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손목을 그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질병이 아니잖아요. 이거 상해도 아니잖아요. 이거 자해인 거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혼동되는 거. 임신했는데 병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청구하는 거예요. 병원비를. 임신하면 병원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검사하고 뭐하고. 그럼 청구해요. 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면은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임신이 질병인가요? 아니면 사고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임신은 실비보험 처리가 원래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근데 이거 편법으로 산모들이 조금 편법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임신으로 자궁 초음파를 하러 갔는데 자궁이 아파요 라고 해서 초음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죠 보는 건. 그러고 청구하면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보험을 악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는 임신했는데 약을 못 먹다 보니까 수액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임신해서 수액 맞으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저 몸이 너무 횡하고 아파서 몸살인가봐. 몸살이 질병이에요. 몸살인가봐 하고 맞으면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설계사가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질병과 상해만 보상해준다. 이렇게 딱 인지하셔야 그렇죠. 친구끼리 싸웠어. 제 친구가 진짜 싸워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애가 있어요. 실비 처리 되냐는 거죠.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병원비가 얼마 나왔어요? 5만원. 5만원 나왔죠. 병원비 5만원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본인 부담금 6,000원, 공단 부담금 14,000원. 이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내주는 우리나라 제도죠. 그 다음에 비급여라해서 3만원. 우리가 뭐 조그마한 수액을 처방받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병원비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공단 거 돈을 빼고 34,000원을 낸 거예요. 이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여기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진료를 받다라는 거예요. 진료를 받죠. 그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받은 거예요. 그럼 병원비가 나와요. 근데 실비보험 청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없어요. 여기 지금 진찰료가 안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병원에 딱 가자마자 저 당뇨 검사해주세요. 저 피 검사해주세요. 진료를 안 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건강검진 예약. 건강검진 예약하면 의사 안 보고 바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없어요. 그럼 여기만 찍혀있거든요. 그래서 딱 청구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검진 하시면 이게 안 써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실비보험 청구하면 얘네들이 이걸 보고 청구를 받아줘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거 영수증 보내주면 우리가 이것도 볼 줄 알아야 해서 이거 안 떠있네 이러면 다시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면서 이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에 관련된 걸로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그 보험을 가입하면 보통 보험 가입하고 나서 5년간의 병원 기록을 봐요. 5년간의 병원 기록. 질문지가. 보험 가입할 때 뭐라고 써있냐면 5년 내에 질병을 다 쓰세요. 수술 이력, 입원 이력 다 쓰세요. 이게 기본 질문이거든요. 왜 5년을 보냐면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이 건강보험 공단 기록을 확인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 공단 네이버에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로그인을 해버리면은 여기 진료받은 내용복이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본인 이름을 조회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라든 핸드폰 입증이면. 그럼 본인이
이렇게 병원 갔던 기록들이 쭈루루루루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아까 봤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내준 거 보셨죠? 진료비에. 그게 여기에 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눴던 우리가 돈을 얼마 내줬는지 다 써 있어요. 그럼 보험회사 나중에 이거 조사하면 병원 나왔던 거 기록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하면 5년간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5년 이후의 기록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난 기록은 여기에 더 없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6년 전에 갔던 병원 기록 여기 없어요. 그럼 보험회사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나쁘게 보면은 보험 청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영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험 청구를 했다. 이건 평생 알아요.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한 기준인 거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도 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한 번 청구를 잘못해버리면 가입되는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못 가입하는 상품.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나중에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라는 거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 조사원이 나와서 이거를 열람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금 청구 빨리 해드리려고요. 그 인터넷 한번 열어서 여기 로그인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빨리 청구해드릴게요. 라고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로그인 해드릴까요? 안 해줄까요? 어르신? 해줘요. 빨리 청구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다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동의서 작성해주시면은 저희가 청구해드릴게요. 라고 해요. 그럼 동의서를 작성하는 게 뭐냐면 병원 열람 동의서예요. 그럼 여기를 다 찾아가요. 그럼 병원 기록들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옛날 것까지. 병원에 가면 10년치가 의무기록 사본이 있어요. 여기는 5년치까지밖에 없는데 병원 가면 10년치. 그럼 10년 전에 보험가입은 6년 전에 했는데 10년 전에 병원 가가지고 저 무릎이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기록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무릎 수술한 거지. 그럼 이거 해지시켜버려요. 왜냐? 10년 전에 기록이어도 보험회사는 그거를 가입 이전의 질병인데 또 재발하거나 연관성이 있다 해서 해지시킬 수 있어요. 권한이. 권한이 언제까지 있냐? 보험 가입하고 5년째까지. 그럼 또 5년이 지났어. 보험 가입한 지. 그럼 해지 당해요? 안 당해요? 또 안 당해요. 이게 되게 난감한 거니까. 그래서 보험은 빨리 가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면 더 빨리 가입해야 돼. 5년간 청구하든지 말든지 일단 5년을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해지가 안 당합니다. 약관상 모든 보험회사는 5년까지는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5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도 5년. 네, 보험회사는 5년 지나면 기록을 이제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요. 5년 지나고 나면. 예를 들면 5년에 대한 게 되게 많아요. 이 부담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럼 허리 부담보라고 잡혀요. 보험 가입할 때 허리 관련해서 보상하지 않겠다. 평생. 이렇게 가입을 많이 시켜요. 근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평생 안 된다고 또 써 있어요. 그럼 이거 평생 안 된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약관을 들어가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회사에서 지정한 특정 질병이든 뭐든 본인이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놨는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해놨는데 이 고객이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고서 그냥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약관을. 그럼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리 관련해서 이거를 치료를 받지 않고 일단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또 풀려요. 부담보로 계약을 했는데 5년이 지나면 또 풀려요. 왜냐면 어차피 5년 지나면 기록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는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제가 허리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새로운 데를 가버려요. 처음 가는 병원. 그건 청구한 적이 없는 거죠. 기존 거는 내가 여태껏 다녔던 병원은 보험회사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부담보 잡힌 거야. 그래서 새로운 병원 갔어.
5년 동안 그 병을 다녔네. 새로운 A라는 병원을. 원래 다녔던 B라는 병원 기록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5년이 지나서 없어졌죠. 그럼 이제 A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게 재진단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질병이 된 거지. 아, 새로운 병을 네, 왜냐면 내가 새로운 병이 된 아 거죠. 5년 뒤에요. 네, 왜냐면 제가 허리 디스크가 아프다고 했지만 이 의사가 내린 진단과 저 의사가 내린 진단이 다른 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의사와 이 의사는 다르게 진단을 내리니까. 코드가 살짝 다르거나 이 사람은 퇴행성이고 이 사람은 뭐 상해의 우연적인 어떤 결함, 모든 운동에 의한 결손 여러 가지 원인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병원을 한번 감기로 병원 가보세요. 이 병원, 이 병원 약이 다 다르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같은 병이에요? 5년 이내에는 소용이 없고 5년 지나고 나서 다 5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근데 그 중간중간 청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병원에. 어차피 기존 거를 안 할 거니까. 새로운 진 네. 그리고 얘도 새로운 기록이 쌓이는 중인 거지 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큰 거를 청구할 때는 이제 5년이 지나야지. 왜냐면 해지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풀리는데 그래서 5년 내에는 해지 권한도 있고 보장을 안 해줄 권한도 있고 보험회사의 힘이 더 커. 근데 5년이 지나면 우리의 힘이 고객의 힘이 더 커. 그래서 야 나 보험 그냥 나중에 나 필요할 때 나이 들어서 가입할게 이런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근데 나이 들면 병원 기록이 더 쌓여있을까요 안 쌓여있을까요? 쌓여있어. 엄청 쌓여있어요. 그럼 그때 돼가지고 보험을 가입한다? 이거는 그냥 폭탄밭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가입해가지고 해지만 당할 확률이 없고 내가 나이가 45가 돼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47에 갑자기 뇌혈관 질환이 생긴 거예요. 청구했어. 바로 해지당하면. 그럼 죽을 때까지 앞으로 병원비는 더 많이 필요한데 보험 가입 못해. 한 번 그렇게 해서 위반해가지고 가입하잖아요. 보험회사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체 회사가 공유하기로 약속을 해놨어. 근데 이 사람이 해지된 기록이 있네? 가입시키겠어요? 보험회사 돈이 없어서? 아니 보험회사 돈이 은행보다 많은 게 보험회사예요. 은행은 돈을 맡길까 말까를 고객들이 고민하죠. 보험회사는 가입과 동시에 매달 돈을 걷어들여요. 자본력이 게임이 안 되는 게 은행과 보험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주식도 할까 말까 하죠. 보험은 가입하면 매달 돈 내죠. 못 이겨요 보험회사 돈은. 그래서 요거 기준은 제가 좀 되게 사실 이런 약관까지 알려드리진 않아요 일반 보험회사에서.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 설계사가 이걸 잘못 알려주면 깜빵 가요. 나쁜 소비자가 이거를 반대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악용시켰다라고 하면 이게 깜빵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알려준 거다. 나쁜 악법을 마치 음주운전을 안 걸리는 법을 알려줬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알려줘도 상관은 없지.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우리가 알려줬다 해서 음주운전 해버린 거야. 법을 진짜 어긴 거야. 근데 알려준 게 당신이야. 그러면은 알려준 사람도 같이 징역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되게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뭐 되게 꿀팁은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실비보험이 실비랑 딱 그 5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중요하게 알려준 거고. 그래서 보험회사는 가입하고 나면은 이 보험회사는 이렇게 보면은 이 화재보험, 손해보험이랑 이 생명보험 이렇게 있으면 이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청구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기준에서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손해보험은 직업 있죠, 직업. 직업이 현재 직업을 계속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사무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택시하다가 사고 나신 거예요. 그 청구하신 거예요, 택시 사고. 허리가 아픈 걸로. 그러면은 얘네가 다시 직업이 바뀌었죠. 그럼 그거를 배상을 다시 한테 먹여요. 어떻게 먹이냐면 직업이 바뀔 때마다 보험료 바뀌어요. 그래 10,000원 내다가 택시 운전하면 30,000원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그 20,000원 안 냈었죠 여태까지. 그런데 택시 몇 년 하셨어요? 보니까 3년 하신 거야. 그러면 20,000원씩 3년이면 72,000원이거든요. 그걸 받아요. 그래야 청구를 해줘. 근데 청구한 게 50만 원이야. 내야 될 건 72만 원. 그럼 소비자는 취소해야 안 해요? 취소하죠. 청구를 취소해. 이런 식으로 얘는 직업을 계속 바꾸는데 생명보험사는 가입 동시에 그때 직업을 평생 가요. 얘는 따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사무직이면 빨리 가입하는 게 더 좋고, 그렇다고 화물운전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화물운전수가 그냥 뭐 부서를 잠깐 옮겼다고 가입하거나 이런 것도 편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은 청구 안 해도 가입과 동시에 조사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화물차 운전수인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가입했는데 오토바이는 타는지, 덤프트럭은 어떤 거 타는지 이런 식 조사가 많이 나가요. 사무직이면 조사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위험 직종, 예를 들면 트레이너다, 뭐다 이러면 그거 나가요. 진짜 무슨 일 하는지. 아니면은 사무직이라는데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현장직. 예, 그러면 이것도 조사하러 나가요. 그래서 보험회사 가입할 때 뭐 적냐면 회사 명도 적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 있었냐면 삼성인가 뭔가 같은 뭐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객 중에.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사무직도 하면서 화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애매한데 그냥 사무직을 넣었어. 근데 직업을 그 회사명을 삼성 적었더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저희 회사에서. 이거 화물트럭 회사고 여기는 사무직이 없는데요? 이렇게 연락 오고 깜짝 놀랐어요. 보험회사 그 정도로 체크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삼성을 삼손 이렇게 적어서 바꿔서 했거든요. 또 그것도 그냥 넘어가더라고. 없어가지고 좀 웃긴 건데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없어요. 생명보험사에는 배상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배상 책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는 배상 책임이란 특약이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걸 넣어놓으면은 가족들 중에 등본에 합쳐 있는 가족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둘이 형제야. 따로 살아. 그러면 여기로 안 들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같이 사는 가족을 가족으로 봐요. 등본상 4대 보험이 같이 나간다든지 지역보험이 같이 나가요. 따로 나가면 그 가족으로 안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셋이 등본상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이에요. 대신에 또 친구랑 같이 산다고 그건 또 가족 아니에요. 가족관계 확인서상 같이 사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3살짜리 애기가 제가 친구 집에 데려갔다가 얘가 걸어다니다가 비싼 도자기를 잡아서 깨트린 거예요. 보니까 도자기가 4천만 원짜리였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줘야죠. 그때 여기 보험회사에서 해줘요. 여기에서 최대 1억까지.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인터넷에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는데 초딩 잼민이가 자전거 타고 람보르기니 이렇게 막 부셨던 사례가 한 번 있어요. 부신 건 아니고 계속 박는 거 유튜브로 찍었던 애가 있거든요. 그 인터넷 올린 애가 있어요. 그래서 박았다가 막 돌렸다가 위로 막 바퀴 눌렀다가 막 자전거로 그렇게 했던 애가 있어요. 그 잼민이가. 근데 그거 논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그냥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돼요. 그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그때 카본이 깨져가지고 6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나왔다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나와요 실제로. 근데 그거 나와도 우리가 보험을 잘 알잖아요. 우리 애가 그랬어. 그 뭐라고 하면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돈 줄게요 라고 해도 돼. 근데 그거를 막 찾아가서 사죄를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 그 어머니. 이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거의 무적이에요 무적. 살면서 이거 하나 있으면 무적이고, 제가 길 가다가 모르고 벤틀리가 지나가는데 모르고 팡 친 거예요 어깨를. 이 사람이 잘못했다 했고 나도 잘못했는데 나도 이 사람 거 보상해주고 이 사람도 나 보상해주면 누가 손해? 제가 손해죠. 제가 박았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 죄송합니다 제가 박았나봐요. 병원비는 제가 다 내드릴게요. 제 백미러는 고쳐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같이 박았으면 과실이라는 게. 그럼 나 어떡해. 그때 나는 병원비 주세요 하고 백미러 한 1,200만 물어드릴게요. 여기서 없었면 돼요. 1,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에? 1,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특약이 1,000원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이게 왜 1,000원이냐면 청구를 잘 몰라. 제가 지금 얘기해 주셔서 지금 오늘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거 진짜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제 고객 실제 사례예요. 고객이 놀다가 그 막 격하게 놀 때 있어요. 남자들끼리 막 술래잡기처럼 막 이렇게 놀다가 나이가 20대 분들이 MT 가서 놀다가 모르고 돌다가 확 쳤는데 이빨이 깨져버린 거야. 임플란트 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고의로 때리면 형사건으로 가요. 이빨이 골절이에요, 골절. 이게 뼈예요, 뼈. 이빨 뽑는 게 아픈 이유가 뭐냐면 뼈를 뽑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근데 물어는 줘야 되잖아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배상 책임 접수해줘서 임플란트 다 했어요. 그래도 한 6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해줘. 이게 별의별 상황에서 다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상생활 중에 생긴 배상 책임이라서 근로노동 중에 이런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엔진을 고치다가 모르고 엔진을 떨어뜨린 거예요. 들고 가다가 파손됐어. 이거 청구하면 안 나와. 왜냐? 일상생활 중이에요? 아니면 일하는 중이에요? 일하는 중에서는 배상을 안 해줘. 그거는 또 보험이 따로 있어. 그거는 공업사가 가입하는 보험이 따로 있고 소방서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따로 있고 이 화재보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일상생활 중에는 다 돼. 예를 들면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모르고 탁 뒤돌다가 TV를 쳤더니 넘어졌어. 이것도 다 돼. 근데 이거를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기 집 거는 안 해주냐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집 걸 내가 친 거야. 이건 안 해주지. 내가 지금 내 핸드폰을 팡 친 거예요. 이거 배상은 누가 해줘? 내가 나한테 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배상이야? 그냥 실수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를 쳐서 깨지면 여기 걸로 보상해줘. 또는 내가 태블릿을 모르고 친 거야. 그거 해줘. 그 제가 제 조카가 노트북을 한번 밟은 적이 있어요. 모르고 6살 땐가 뛰어가다가 제 노트북 밟아버린 거야. 수리비가 한 40 몇만 나왔거든요. 누나 거에 이게 있어요. 제가 해줘가지고 이걸로 청구했지. 그래서 이제 보상해줬어. 근데 그거 되게 민망하잖아. 가족이 돈 받기. 이거 있으면 돼요. 이거 1,000원이면 되고 이거는 운전자 보험에 넣든 실비보험에 넣든 안보험에 넣든 어디다 넣을 수 있어요. 얘만 딱 가입할 수는 없고 추가를 해야 돼. 추가를.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애매해. 소비자들이. 이게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의 좋은 점들은 뭐냐면 고객의 거 분석할 때 명분을 설명하기가 좋아. 상품이 좋다기보다 얘네들은 되게 일상생활에 많이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운전자 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 생명보험사에는 없어요. 아예. 그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은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 예를 들면은 여기 안 나오고 그러면 생명보험에는 그 배상 책임 특약이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배상책임 손해보험만.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 잘 좀 따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따는 건데 옛날 보험의 설계사들 문제 뭐야?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만 판매. 그러면서 막 손해보험 욕하고 다녀.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욕하고 다녀. 그래서 바본 거예요. 옛날엔 컨설팅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가입시키는 거. 이러다 보니까 지네가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가입만 시키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러면서 고객이 만약에 아까처럼 모르고 가다가 이거 딱 쳤는데 이게 부서져 버렸어. 나 어떻게 해? 이런 거 보상 안 돼? 생명보험사에서 뭐라 그래? 야 미안해 안 돼. 그런 건 없어. 심지어 없다고 설명해 그래. 야 그런 거는 없어. 그런 보험. 그럼 소비자한테 뭐라 생각해? 이런 건 없구나 보험회사에.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보험 가입 안 해. 찾아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상한 설계사들 때문에 소비자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보험이 그래서 나쁜 일이 아닌데 그런 애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 손해보고 피해보니까 보험한다고 찾아오면 일단 싫은 거야. 그냥 많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게 정직한 설계사 많이 없어요. 왜냐? 저희도 지금 신한 생명보험사인데 손해보험 교육을 하잖아요. 이런 걸 안 해. 왜냐면 저한테 이득이 없거든. 제가 지점장이지만 여러 개 판매한다고 해서 제가 이득이 없어요. 근데 이게 판매율이 높아진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이득이 없는데 여러분 돈을 계속 벌어. 그럼 내가 열받는 거지. 그냥 뭐 하는 거지? 이래. 근데 보통은 거의 그래요. 근데 저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설계사들이 올바르게 계속 크다 보면 어차피 서로 잘 돼요.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배상 책임도 없고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데 자동차 보험, 운전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드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에 드는 거고 선택이에요. 선택. 이건 의무보험이잖아요. 여기는 개인 뇌물을 보상해주고 자기 차량 손해까지. 심지어 졸음운전을 받으면은 나 혼자 받았잖아. 그것도 자기 차량 손해까지 보상해줘요. 그리고 자기 신체 손해나 자동차 상해는 뭐냐면 실비보험사 안 해주는 실비보험도 있으니까 이게 또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무보험차가 내 차 박으면 보험 처리 안 되죠. 그것도 해줘. 근데 얘는 의무로 드는 거고 운전자하고 뭐냐면 모르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이게 합의금이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죽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돼요. 누구 잘못이고. 그 벌금이 나와요. 어쨌든 세금을 낼 수 있는 한 인재를 문제를 끼쳤잖아. 근데 꼭 죽으면 아니에요. 전치 6주 이상 되면 이 사람이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서 오래 있잖아요. 그럼 벌금이 나와요. 합의금도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금액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형량도 줄이고.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기본 의무로 넣는 제일 많이 넣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위로금이라 해서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뭐 미끼형으로 많이 넣었는데 저는 안 넣는 걸 추천드리고 넣으면 뭐냐면 사고 나면 무조건 10에서 100만 원까지 줘요. 접수만 되면 내 잘못이든 누구 잘못이든 또는 택시 타고 있든 남의 차를 타든 뭐든. 근데 이거는 보험료가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것만. 근데 이건 별로 아깝다 이거야. 2만 원 넣고 1년 넘으면 24만 원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상 사고 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사고 장려를 위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거 뭐 많이 해서 고객들이 제 고객이 1년에 8번 사고 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24만 원 내고 400만 원 받아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깜빵 가요. 진짜 깜빵 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의금, 벌금, 변호사 이거 외우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벌금과 변호사로 깎아야겠다. 그러니까 변호사로 벌금과 합의금을 깎아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가입하면 10,000원이야 한 달에. 한 달에 10,000원. 그리고 얘네는 이제 10,000원 내고 20년 정도 내고 평생 보장받는 걸로 하실 수 있고 자동차는 1년마다 계속 연장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는 가입하고 쭉 보장받는 거고 얘는 1년마다. 요 정도가 크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가입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에 왜 많이 올라가면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벌금이 500이 나와요. 근데 이거에서 내줘.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깡패 운전을 해도 돼요. 막 운전해도 돈 나갈 일이 없어요. 어린이 막 보호구에서 애기 쳤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깜짝 놀래죠. 그리고 막 벌금이 최소 500부터 시작해서 애기 합의금에 뭐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100원도 안 나와. 근데 애기가 잘못한 거야. 예를 들면 킥보드 타고 와서 내 차를 박아버린 거야. 그러면 얘 그래도 벌금 500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야, 길 똑바로 안 다니 마. 병원비 내줄게. 벌금도 내가 낼게. 너 이씨 똑바로 다니 마.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이런 것도 없어서 뭐라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지. 아유 죄송합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합의금을 막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로 애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할 필요 없어요. 뭐 어른으로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지. 근데 이게 보험만 잘 되어도 그럴 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도 이런 식으로 다르고 얘는 어떤 운전을 하든지 이거는 보상받는 거. 이거 몸에다 든 거잖아요. 운전자한테. 얘는 자동차한테 든 거라서 한 대당 한 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운전하다가 지금 여기 차를 타고 지금 운전하다가 사고 낸 거예요. 스쿨존에서. 그래도 벌금 과태료 다 나와요. 단지 애기 보상은 자동차 보험 안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민사적인 부분은 여기서, 형사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00%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교육은. 왜냐면 제가 한 60에서 70%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이런 정도 얘기한 다음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요. 대신 유튜브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인터넷 블로그만 봐도 10분만 봐도 이게 더 이해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지 저는 예를 많이 들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걸로 우리가 접점을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100% 이해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면은 딱 12시에 마칠 건데 여행자 보험이라고 있어요. 여행자 보험. 이 화재보험사는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보험사는 또 여행자 보험이 없어요. 이 여행자 보험은 국내에서 국내 갈 때도 가입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 서울에서 일본 갈 때,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 가입을 하는 게 여행자 보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영업할 때 어떻게 영업을 했냐면, 여행 간 다음에 제가 여행자 보험 다 가입시켜줬어요, 고객들한테. 아, 너 연휴 때 어디 가? 이러면 나 연휴 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그럼 저 부산 가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켰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 3일 정도 가입하는데 한 2만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약간 보험을 쉽게 접점을 잡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의 연락처나, 그러니까 주민번호,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죠. 그럼 그걸로 보험 뭐 가입했는지 또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이 사람한테 일단 보험 얘기 편하게 꺼냈죠. 그 중요한 게 내가 선물로 줬잖아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뭐가 호감이 될 수 있죠. 여행자분 내가 해줄게. 야, 그 뭐하러 들어? 나 부산 가는데, 야, 사고 나거나 부산 가서 다치거나 이러면 돈이 더 나올 수 있잖아. 그 내가 그냥 보험사 일하는데 내가 등급이 높아서 이런 거 선물로 해줄 수 있어. 내 돈 드는 것도 아니야. 대신 정보 좀 보내줘. 이름이랑 주민번호 이런 거 보내주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해서 해줬었어요, 저는. 그럼 이미 보험 얘기를 쉽게 한 거잖아요. 2만원은 커피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커피 안 먹고 전화로 얘기했잖아. 카톡 중에. 그러면 어차피 돈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러서 너 근데 보험 이거 중복되는 거 있는지 여행자 보험 내가 들어놨는데 혹시 중복된 거 없는 거로만 해놓게. 그 내용 한번 체크해 볼게. 라고 하기 또 편하죠, 말 편하게. 그래서 여행자 보험 그런 식으로 접점받기 좋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해외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 가면 하루에 한 8천 정도 들거든요. 8천만 원. 5일 가면 5만 원 정도 들어요.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좋은 게 뭐냐면 혼자 안 가잖아요. 여러 명 가죠. 묶어서 가입해도 비슷해요,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게 있어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선글라스 제일 많이 잃어버려요. 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도난 파손이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어요. 해외여행자 보험. 도난 파손. 근데 이게 좀 함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보험은 참 아다르고 어다르고 아까 봤죠? 배 아파야 하고 검사하면 돈 나오는데 그냥 가면 안 나온다고. 똑같은 거. 도난 파손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이 볼펜을 여기다 놓고 갔다 왔어요. 나갔더니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 도난이에요, 파손이에요, 분실이에요. 그렇지. 저는 되게 애매하죠. 근데 이걸 접수할 때 말을 하는 거죠. 놓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나가면 분실로 처리돼요. 그러면 아는데 청구. 놓고 왔더니 어떤 놈이 가져간 것 같아요. 이거 도난됐어요. 라고 접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청구. 좀 웃기죠? 보험이 변호사도 아다르고 어다르고로 판결이 달라요. 이것도. 그래서 파손, 도난 파손이기 때문에 반지를 놨는데 이 반지가 누군가 밟아서 못 쓰게 됐다. 이러면 청구가 돼요. 근데 반지를 내가 밟았다. 이런 건 청구 안 되는 거고. 볼펜을 놓고 화장실에 놓고 갔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뭐라 하냐면 잠깐 손 씻는 동안 옆에다 내려놨는데 없어졌더라. 내려놓고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누가 가져갔다. 이러면 도난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게 접수할 때 접수할 때 하는 거에 6화 원칙에다 그걸 써야죠. 왜? 라는 거에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설계사가 써주는 거지, 청구를.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해외여행 그냥 갔다 오신 다음에 저도 몰라요. 진이업은 모르는데 제 고객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갑을. 근데 진짜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고객이 말하면 그냥 그걸 그대로 접수를 해요. 그리고 고객 그 영수증 같은 거나 구매 영수증들이 있으면 옛날 거라도 네이버라든지 어디 뭐 쿠팡에서 주면 이런 거 있으면 캡처해서 보험 청구하잖아요. 돈이 나와요. 대신 얼마까지 보상해주냐면 한 품목당 20만 원까지 최대 5개까지. 이해하셨죠? 선글라스 100만 원짜리 잃어버렸어요. 얼마 해줘요? 한 개. 20만 20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글라스를 5개 잃어버렸어.
100만 원짜리 5개고 500만 원 손이어도 20에서 100만 원. 반대로 20만 원짜리 선물 5개를 버렸어? 그럼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가 지갑이 60만 원짜리 정도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거 한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건 저는 몰라요, 진이어분은. 근데 소비자가 갑자기 저 팔찌랑 선글라스랑 제가 그 클러치백 조그만한 거랑 머니클립까지 4개 잃어버렸어요 라고 다시 말을 바꾼 거지. 근데 4개를 접수했더니 80만 원이 나왔어. 근데 그거는 소비자와 설계사의 어느 정도의 소통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온 고객님 같은 경우는 커플이 갔다 왔거든요. 캐리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캐리어를 잠깐 화장실 갔는데 없어졌대. 그래서 100만 원 받았었어요. 캐리어 안에 들어간 카메라, 뭐 노래 듣는 거, 뭐뭐 기기 이런 거에서 100만 원 받았어요. 200만 원. 그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그 뭐지?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면은 뭐 없어졌었는데 그걸 받으려면 현지 뭐 경찰에 뭐를 해서 접수를 해서 그걸 받아와야지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하세요? 그걸 해보려고 막 찾아봤었어요 그때. 그게 원래 폴리스 리포트라고 해서 그게 있어야 돼요. 아 그걸 현지에 있을 때 그걸 꼭 해야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는 그냥 경찰서 가서 리포트 하나 접수증이라도 하나 가져오거나 이거를 왜 그러냐면 청구하실 때 원래 그냥 그게 없어도 되긴 해요 사실. 근데 안 주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 몸에서. 한 99%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아니 내가 마지막 날 잃어버린 건데 출국 전에 경찰서 어떻게 가냐 이러면 또 해줘요. 대신에 그 민원성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해주는데 원래는 원칙상은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요. 근데 그거 왜 받냐면 상식적으로 도난이 되면 경찰서 가는 게 맞는 거다 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그걸 계속 얘네가 청구할 때 그걸 요하는 이유는 아니 도난되셨다면서요. 아니 지갑 잃어버렸는데 경찰서 안 가세요? 신분증 잃어버렸는데 왜 안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선글라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청구했냐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보통. 뭐 자유여행 가도 요즘에 가이드들이 있긴 있어요. 그냥 카톡 할 수 있는 그냥 폴리스 리포트 하나 떼다 주세요 이러면 떼다 줘요. 아 가이드한테. 네 가이드가 다 떼다 줘요. 현지 경찰서 가서 그냥 종이 하나 가져와요. 그럼 거기다 그냥 한글로 쓰든지 영어로 쓰든지 상관없어. 그 폴리스 리포트만 있으면 돼. 그냥 분실증 이런 거 있죠. 뭐 도난증 이런 거 사고 경위 그것만 적어오면 보험사에서 진짜 이 사람이 잃어버려서 억울해서 갔구나 이러고 청구를 해주는데 도난했는데 그냥 한국 온 거야. 말이 안 된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인 커플도 일본말을 잘하긴 해요. 한국인 겸 일본인 같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능숙하게 경찰서 가서 그걸 떼우긴 했지. 내가 그 여행 중에 그 말도 해줬고 있어야 된다 했더니 떼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떼고 여행사 가이드한테 경찰서는 갔다 와서 저 이거 잃어버렸거든요. 그 가이드가 아예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접수했더니 바로 나왔어요. 60만 원. 저는 진짜 그 선글라스가 60만 원이라서 60만 원어치 청구했거든요. 그 3개 정도로. 딱딱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꿀팁이고 이런 거는 보통 보험회사에서 안 알려줍니다. 왜냐? 여행자보험 가입하자는 수수료가 안 나와요. 그건 수수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태국으로 5일 여행 가면 4만 원이에요 보험료가. 5일 내내 4만 원 받아가지고 보험회사 우리한테 얼마를 줄 것 같아? 원래 한 100원 정도 주거든요. 근데 그냥 안 받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이거 안 판매. 그러니까 안 알려줘.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돈 되는 거는 잘 알려줘요. 돈 안 되는 거 안 알려줘. 근데 돈 안 되는 걸 알려줘야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정직하다고 소문이 나는 거. 저는 이거 엄청 많이 읽고 예전에 많이 하던 게 뭐냐면 핸드폰 액정 파손. 핸드폰 액정 파손이 되게 많았어.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서울에서 부산 가가지고 핸드폰 액정 파손됐다고 하잖아요. 파손을 처리해줬어. 여행자 그거에서. 국내 여행자 보험에서 파손을 보장해주잖아요. 도난 파손. 그걸 해줬어. 근데 도난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게 도난되면은 이 핸드폰 못 써요. 근데 20만 원 받잖아요. 한 푼 못다. 도난은 접수가 없어 소비자들. 파손은 접수가 많아.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이 사람이 진짜 파손됐었는지 안 된지 우리도 몰라. 근데 그냥 여행자 보험 가입해놓고 저 부산 갔다 왔는데요.
저 안산 갔다는데요. 서울에서 경기권만 가도 여행이에요. 여행으로 봐요. 서울에서 남양주 갔다 왔어. 근데 그때 파손됐대 핸드폰. 그리고 소비자를 청구하는 거예요. 다 줬었어요 옛날에. 지금 안 줘요. 지금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 잘 찾아봐야 돼요. 그 특약이 국내 여행자는 도난까지는 주는데 파손은 없어져 있어. 근데 한 17개 회사 중에 지금 한두 개 정도 남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엄청 찾아봐야 돼요. 여행자분, 국내 여행자분 검색해보면 어떤 거 보면은 도난, 파손이 같이 있고 어떤 건 도난만 있어. 근데 파손을 보면은 딱 써있어. 근데 그것도 또 파손이 써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국내 여행 중 핸드폰은 제외.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봤죠? 도수치로 빠진 거 보셨죠? 그래서 그게 되게 애매해서 저는 요즘에는 설명은 잘 안 해주는데 예전에는 액정 깨시는 분들이 그걸로 막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악성으로 되게 쓸 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청구가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일파만파 퍼지니까. 그러니까 액정 깨진 애들은 다 그걸로 수리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설계사가 알려주는 팁이기도 팁이고 대신에 그걸 지금 말해주려면 본인이 찾아봐야지. 국내 여행자 보험, 도난 파손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찾아본 적은 없어요. 최근에. 예전에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없어져서 그걸로 뭐 우리가 엄청 접점을 잡기에는 이미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배상책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정도 얘기랑 마지막 후유장애 이것만 설명하면 딱 끝나는데 이 후유장애라고 해서 이게 엄청 다양한 게 있어요. 보험회사 특약 중에 이건 손해보험, 생명보험 공통인데 이렇게 해서 후유장애라는 게 있어요. 후유장애는 뭐냐면 한쪽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이걸 1억 가입한 거예요. 1억. 1억 가입한 한쪽 눈이 멀면 이 장애 지급률이 50%예요. 1억 가입하면 5천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눈이 멀면요 100%예요. 1억 가입하면 1억을 줘요. 예를 들면 예전에 보험사기가 많았던 게 이런 거죠. 10억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한쪽 눈이 실명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한쪽 눈 뽑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실명돼도 돼요. 이 한쪽 눈이 멀었자는 거냐? 눈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안 보이면은 10억 가입한 사람은 얼마 받아요? 5억 받아요. 여러분 5억 모으시면 몇 년 걸리세요? 100만 원씩. 500년?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100만 원씩 50년 걸려요. 50년. 100만 원씩 10년 모으면 1억이에요. 50년 모으면 5억. 근데 한쪽은 실명되는데 5억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끔찍하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걸 많이 했었어요. 지금.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다 옛날에도 보험사. 옛날에 뭐 나온 거 같아. 이게 다 그거예요. 이게 지급이 이거 관련해서가 약관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귀. 두 귀의 청력 잃어도 80%. 한쪽 귀 45%. 한쪽 귀 안 들려도 고막 터져버리는 거야. 이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청구하고 많이 받는 거를 제가 얘기 드리면 이거 척추장애를 제일 많이 받아요. 뭐냐? 여기 보세요. 주변팔 탈출증이 뭐예요? 디스크로 약간의 신경장애 뭐야? 다리 저림.
이런 거 지금 지급률 몇 퍼센트? 10%. 뚜렷한 신경장애, 심한 신경장애 이거는 아예 뭐 움직이기 힘들거나 이럴 때는 20%에서 그 이상까지. 그리고 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겨 뚜렷한 기형 이게 뭐냐면 척추에 철심받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10에서 30%까지. 그리고 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는 뭐냐면 운동 범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받았을 땐 진짜 위험해. 척추가 진짜 꼬부랑으로 다닌다는데 이렇게 심각. 이거 말고 요거 정도는 많잖아요. 현대인들 다 가지고 있어. 이걸로 10억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 받아요? 디스크 수술하면 1억을 받아요. 예전에 이걸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설계사들도 소비자들도.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서 이제 되게 까다로워졌어. 막 어지간한 거는 안 해줘요. 진짜로 막 다리 저리는 거 신경학적 손실 진단서 다 받아요. 피 저림이 진짜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그냥 줬었어요. 이걸로 소비자를 많이 해서 이걸 우리가 영업에 쓰는 멘트는 뭐냐? 야 현대인들 거의 70%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 너 거 후유장이 얼마인지 내가 한번 봐줄게. 그거 내용 체크해보면 여기에 네가 얼마 있는 걸로 나중에 혹시 몰라 허리 디스크로 1000에서 1억을 받을 수도 있어. 1억만 가입해도 1000만원 받아요. 이거를 내가 내용 한번 체크해줄게. 이러면 보험 분석하는 게 좀 부드러워져요. 윤활유처럼. 그래서 제 고객들은 좀 웃긴 사례지만 저한테 그래요. 애기 키우다 힘들면 한쪽 눈 실명돼도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애기 키우는 아빠들이 야, 나 이번에 한쪽 눈 실명되면 진짜 1억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제가 아니 그건 맞잖아. 내가 그걸 막 독려할 수는 없어. 근데 맞는 건 맞잖아요. 그럼 내가 맞지. 너 지금 2억 가입돼 있어서 한쪽 눈 실명되면 50%에 1억 받아 이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 내가 진짜 살면서 요즘 애기 키우다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아빠로서 내가 그래도 최선은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오늘 힘낸다 이러고 술 먹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게 진짜 보험이라는 게 순기능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직전까지 연락 오신 친구도 있었어요. 직전까지 덤프트럭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한 거예요. 덤프트럭 운전기사 음주운전했는데 본인이 그냥 단독으로 걸린 건데 문제가 뭐냐면 면허증이 압류당했잖아. 생계가 끝난 건데 애기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라면 나 내일 디스크 수술하러 가. 그 눈 하나도 같이 실명되려고. 나 그때 말한 뭐 다 합치면 1억 4천 정도 나오지? 맞아. 그동안 고마웠다 그래도 한쪽 눈 안 보인다고 하니까 너를 반이라도 볼 수 있어 다행이야. 뭐 이렇게 친구가 술 취해가지고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해봐. 지금은 하지마. 술 먹고는. 지금 술 먹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 대못을 박아버릴 때 얼굴에다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말렸지. 말리고 지금 또 잘 살아. 셋째까지 낳고 사는데 그때 그 친구가 술 먹고 그거에 엄청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보험 하나만큼은 이거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보험 가입할 때 엄청 싫어했어요. 보험 얘기하지 마. 야 연락하지 마. 너 왜? 야 뭐 씨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 뭔 소리야. 친하지도 않은 애가 막 이랬었어. 근데 걔가 몇 년 지나더니 나한테 엄청 고맙다. 이게 이런 것들을 설명 잘해줘서. 근데 이게 페이지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빨 빠져도 이게 후유장애가 있어요. 이빨 빠져도 씹어먹는 게 문제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얼굴 외모에 약간 추한 상처를 남긴 때 5%예요. 이게 또 얼굴 못생겼다고 또 이거 나온다고 하면 안 돼. 이게 추상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뚜렷한 거는 5cm 이상 조직이 함몰. 조직 함몰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찢어지면 피부가 함몰되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코에 2분의 1 이상 결손 뭐 이렇게 찢어져 있거나. 제 지인이 진짜로 술 먹고 싸워가지고 술병으로 머리통 쳤다가 파편에 옆에가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다행인 게 뭐냐면 파편에 때렸잖아 얘를. 근데 얘 때린 거에 튕겨도 나온 거에 얘가 찔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폭행으로는 안 들어간 거지. 아까 말했죠. 폭행은 보험처리 안 된다고. 근데 웃긴 게 얘 머리를 찍었는데 이 파편에 얘가 찢어져 버렸어요. 옆에 또 말리던 애가. 그러니까 얘는 또 이게 돼. 그래서 제가 이거 500만 원 받은 애가 있어요. 1억 가입해가지고 이게 5%예요. 그래서 500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낚싯대를 좋은 걸 샀어요. 걔 낚시 좋아하거든요.
근데 낚싯대 220만 원짜리 와이프 몰래 사가지고 저한테 진짜 하늘보다 네가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와이프도 안 사주는 낚싯대를 한 20만 원짜리 낚싯대 쓰다가 200만 원이 넘는 진짜 휘황찬란한 낚싯대 산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유리병 깬 애 있죠. 걔한테도 고맙다고. 야, 너 아니었으면은 진짜 내가 살면서. 근데 얘가 이만큼 찢어지긴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참 되게 웃긴데 걔는 그거 신경 안 쓰는 애야. 그냥 몸 쓰는 일 하는 애여가지고 굳이 흉터를 신경 안 쓰는데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이거에서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 후유장애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받은 사례가 엄청 많이 나와요, 후유장애. 이거를 잘 보시잖아요?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보험 사기 기사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야. 보험사기 엄청 많이 뉴스 드라마 이런 거 나온 이게 거 진짜 많아요. 그거 보세요. 이빨이 5개 이상 결손 금가거나 이러면 5%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잖아요? 이빨 깨지기만 해도 나와 5%. 근데 이게 지금 1억으로 계산하니까 낮은데 10억을 가입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이잖아요. 이빨 5개 깨져봐야 임플란트 1,000만 원도 안 드는데 4천이 나와요. 근데 이게 5개 결손인데 이게 중요한 게 좀 웃기지만 이빨이 5개면은 2개는 살아있고 끝만 부서져도 이게 5개를 쳐요. 치아보험이랑도 돼요. 네? 같이 치아보험이랑도 같이. 중복 보상 당연히 되죠. 이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따로 특약을 넣어오는 거 있죠. 실비보험 말고 특약을 넣어오는 거는 정액보상이라고 해서 그냥 가입한 금액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0개 가입하면 100개 줘요. 생명 특성이랑 손해 특성이 그거랑 똑같으면은 둘 다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실비보험 아닌 딱 생명보험사 거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그럼 그 특약들은 정액보상이라는 그 특약들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보험도 손해보험 나온 것도 나오고 생명보험 것도 나오고 이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옛날에는 10억 가입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상품 하나당 1억씩. 그러니까 옛날에 한 상품 가입할 때 10억을 넣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만 원짜리 보험 가입하면서 10억을 넣어버려봐야 한 5만 원 더 내서 10만 원 냈거든요. 이게 한 1억당 10,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10억 가입해도 10만 원이죠. 5만 원짜리 가입하면서 10만 원 넣어서 15만 원만 내면 돼. 그럼 10억이면 엄청 든든한 거예요. 살아생전에 적금보다 나은 거야. 진짜로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15만 원씩 모으시면은 100년 모으면 1억 돼요. 100년 모으면. 얘는 그게 아니야. 급이 다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한 상품당 1억. 그럼 뭐예요? 5만 원 가입해서 1억 넣어. 5만 원 가입해서 1억 넣어. 그럼 10억 가입하면 얼마 넣어야 돼? 5, 60만 원. 그러니까 보험 사기 치기가 어렵죠. 실제로 한 달 60만 원 내면서 이거를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이거 몇 년은 유지해야 돼. 가입하자마자 바로 이빨 쳐버리면 조사가 엄청 깐깐해. 경찰보다 더 깐깐해. 경찰은 그냥 공무원이잖아. 월급 받는. 보험사는 이거 주냐 안 주냐가 생사가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 발톱까지 다 봐요. 각도가 내가 보니까 저거 넘어지면서 이거 했네. 이거 했어. 다 적어가. 이빨 그냥 부러진 걸로 안 봐 사람들. 이 보험사 직원들. 우리는 가입시키는 부서고 청구부서는 저 같은 놈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인.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딥하게 가요. 그냥 CSI 이거 뭐 애들 그냥 장난 수준이 아니야. 그냥 집 앞에 숨어가지고 못 걷는 것도 다 사진 다 찍어놓고 1년간 수집해. 1년간. 돈 줘요 먼저. 보험회사는 깔끔해. 돈 먼저 줘. 나중에 그 사진 다 찍어놓고 뭐를 첨가하냐면 사기죄에다가 이자까지. 그리고 이자료까지. 그럼 내가 10억 줬어. 근데 나중에 딱 집 앞에서 잠깐 여자친구 만나러 뛰어가는데 딱 찍힌 거 한번 동영상. 그 나중에 10억 받은 거 15억으로 변상하는 거예요. 판결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이게 쉽지 않아. 근데 사기 치려면 제대로 쳐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자살에도 나오고 실종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외국인 여자랑 결혼한 다음에 이 사람 실종시켜. 내가 나와. 5년 뒤. 실종되면 5년 뒤에 자살 판정 돼요. 나와. 이거 엄청 깐깐하게 못하는 거야. 경찰? 경찰은 그냥 신고하고 돼. 자살, 사고,
둘 중에 뭔 상관이야 경찰이랑.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책임감 얼마나.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월급 받는 분들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이게 실적죄가 아니잖아. 보험사는 실적죄야. 이 외국인이 왜 죽기 전에 오른쪽 손톱에 왜 피가 묻어있지? 누구랑 싸우는? 그 혈흔 채취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 뭐야? 그 이 사람 몸 다 조사해. 왜 목 뒤에 흉터가 나왔지? 손톱 뭐야? 바로 신고. 그래서 그 사람들 건수 채무에 많이 받고 그래요. 당연하죠. 100억 청구했는데 얘는 100억을 아니 10억을 청구했는데 조사관이 찾아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보험사 입장에서. 한 3억 줘요. 찾아내요. 아 근데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소비자의 낸 돈 내에서 주죠. 어쨌든 소비자가 아까 50만 원씩 낸 거예요. 한 3년. 그래서 한 1,800만 원 낸 거야. 얘한테 한 1,000만 원 줘버리지. 그리고 어차피 그래도 이 소비자한테는 1,800만 원이 다 먹은 거잖아. 얘 1,000만 원 줘버려. 얘는 막 그거 하나 하면은 한 건에 1,000만 원인데 진짜 한 달 내내 사진 찍지. 난리가 나죠. 한 건에 1,000만 원인 거. 그것도 심지어 뭐 가입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사만 하면 돼. 엄청 쉽잖아요. 그래서 이 후유장애는 재밌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또 교육하면은 막 10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인터넷에 사례를 계속 찾아보면 너무 많아. 재밌어. 보험 설계사 중에 이거 많이 가입해놓으면 이게 또 나쁘지 않은 노후 컨설팅의 또 일환으로 운이 좋아서 사고가 나는데 이게 딱 겹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7억 7천만 원 가입됐거든요. 근데 제가 교통 나와서 허리 디스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몇 천만 원 받았죠. 나 진짜로 그거는 내가 의도한 게 1도 아닌데 주겠다는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날도 있네. 갑자기 한 3천 몇백만 원 받은 거예요. 기분이 괜찮더라고. 꽁돈인 게. 근데 꽁돈이 아니고 내가 낸 돈이긴 하지만 되게 좋죠. 근데 이거까지는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교육은 제가 손해보험과 고객한테 어프로치 접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재밌고 지겹지 않은 내용으로 교육한 거예요. 소비자한테 가가지고 야 나 보험 시작했는데 보험사 할게 이거 싫어한다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해서 짜증날걸요.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나 보험 시작했어 이러면 기분 얼마나 짜증나. 그쵸? 근데 후유장이 얘기해줘서 야 너 사고 났을 때 이런 후유장이나 이런 것 좀 내용 좀 알아? 너 요즘 허리 안 좋다며 얘기해주고 야 너 애기 키우는데 배상 책임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야? 야 다 있지 이래요. 소비자들 특징이 있지 꼭 이래. 봐줄 게 있는지 또 확인하면 없어. 이게 웃긴 거야. 고객들도 자기 모르니까 다 있다 그래. 너 안 보면 잘 돼 있어? 라고 한번 질문해보세요. 잘 돼 있지. 잘 돼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잘 돼 있다 그래. 왜냐면 사인을 했을 때 잘 됐다 생각하고 사인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용을 꼭 확인해 주는 거. 그리고 여행자 뭐 여러 가지 접점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 여행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국내 여행 해외여행 철이잖아 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고객이 널리고 널린 거죠. 우리 일이 되게 처음에가 힘든데 나중에가 편하고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소비자분들한테 놀고 먹는 직업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계속 물어봐. 가입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계속 운전자 보험도 가입해. 민식이법이 나왔잖아요. 그때 인터넷에서 막 고배드림이라는 자동차 사이트가 있어요. 유명한. 그게 자동차 사이트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거의 20년 된 사이트예요. 거기에서 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보험사 욕이. 왜 많았냐면 민식이법이 나왔는데 욕을 보험사에다가 해. 민식이법은 뭐냐면 스쿨존에서 애가 차에 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쿨존 내에서 사고 나면은 벌금 내자. 징역 가자. 애기 죽으면 무조건 100% 징역 가요. 벌금 내도. 합의금 줘도 징역 가요. 근데 애기가 다쳐도 벌금 내자는 게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어요. 근데 보험사 욕먹어. 왜 욕먹냐고 하냐면 이거 니네가 보험 팔려고 만든 거지? 이거 가입 안 하면 돈 내야 되니까. 이렇게 욕을 먹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무슨 국회까지 점령을 해 보험사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그 정도로 보험만 들어놓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법이 바뀐 거예요. 보험 있어도 애 죽으면 징역하죠. 징역은 가는데 돈 내는 건 없지. 근데 깜빵도 적게 가죠. 왜냐면 변호사를 써버리잖아요. 제일 비싼 변호사 막 국산 변호사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비싼 수입보험이 막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서 우리가 돈을 다 줘요.
변호사 5천만 원 받으면 이거 막 변호사 또 반대야. 아까처럼 이 갈려 조사를 막 해가지고 이거는 애의 과실이 99.9입니다. 이분이 징역 가는 건 말도 안 돼. 법 때문에 가야 되는데 1개월 가게 해주십시오. 1개월 정도 갔다 오는 거지. 근데 그 정도는 나 같아도 갔다 온다 생각해. 애가 잘못했어도 일단 나 때문에 애가 죽었으면 얘가 몇십 년을 날렸잖아요. 저 1개월 정도 간다 쳐. 근데 그렇게까지 형량을 줄여준다니까. 돈 받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줘.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사이트에서 우리가 욕을 엄청 먹었지. 야, 사고만 나면 벌금 500인데 보험사에서 돈 내준다더라. 이게 말이나 되냐? 결국엔 법은 만들어놨는데 보험 들면 된다더라. 이거 결국엔 보험사에서 만든 법이네. 하고 욕을 엄청 먹었다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다 가입했어. 그만큼 완벽하게 그거를 좋으니까. 아 이거 안 하면 답이 없다니까. 아, 애들이 킥보드 타고 막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 뭐만 하면 스쿨존입니다. 이거 나오잖아. 미치겠어. 아파트만 지나면 다 스쿨존이야. 근데 거기에 애들 다 뛰어나오잖아. 스쳤는데 500만 원이랄까요? 근데 운전자 얻으면 조심히 다녀. 병원 갔다 와. 대인 접수해줄게. 하고 벌금 나온 건 나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유턴하는데 내가 유턴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꼭 오토바이들이 신호위반하고 막 엄청 올 때 많잖아. 나 유턴 중인데 오는 거야. 근데 얘를 너무 빨리 와가지고 못 봐가지고 딱 박은 거야. 근데 날라갔어. 근데 얘가 막 골절되잖아요. 오토바이는 바로. 그 합의금 내야 돼요. 6주 이상 나오면. 운전자에서 다 해줘. 그러니까 내가 법만 지키면 운전자가 오면 그냥 깡패라고 보시면 돼요. 좌회전 시도 들었는데 유턴해야 돼. 오토바이 오네? 에이 그냥 꺾어도 돼. 날라가 이 새끼야. 해도 나 100원도 나가는 게 없어. 죽지만 않으면 징역은 일단 안 가요. 그리고 스쿨존 아니면 징역도 안 가요. 거의 대부분. 대신에 음주랑 뺑소니는 안 됩니다. 딱 치고 별 사고도 아닌데 도망가 버린 거야. 그 운전자분 처리 안 돼. 자동차운도 처리 안 돼. 뺑소니는 일단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중앙선 신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아, 신호위반 하셔도 돼요. 씹을 때 중과실 다 돼요. 뭐 횡단보도 뭐 무슨 사고 다 나. 음주 뺑소니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주 뺑소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음주운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큰일 나. 그걸로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대리 비용 2, 3만 원, 뭐 비싸면 6, 7만 원 나올 때 있잖아요. 제발 부르라고 6, 7만 원 아끼려고 했다가 6천만 원, 7천만 원 나가는 경우가 생겨. 진짜로 스치기만 해도 나 술 먹었는데 킥보드 탄 애가 뭐로 내 차 친 거야. 갑자기 몇 천만 원 나온다니까. 음주 벌금까지. 근데 6만 원 내고 딱 그냥 뒷자리 타고 가요. 비싸더라도. 그게 보험의 승기능이지. 그래서 보험정개사가 그런 것까지 알려줘요. 음주 뺑소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절대 음주 뺑소니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만 안 해도 인생 망할 길은 일단 뺀 거야. 도박, 음주, 뺑소니 이거 세 가지만 안 해도 일단 나락 갈 일이 없는 거야. 뭐 술이야 뭐 본인이 알아서 드시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교육은 되게 길게 오전 시간 이렇게 좀 빡빡하게 90분 정도 했는데 요거 자료 다시 공유해주면 보시고 인터넷 유튜브에 이거 다시 또 업로드하면 이거 보고 지금은 화질이나 이런 거 지금 안 좋은 걸로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뭐 목소리도 지금 마스크 끼고 해서인데 이제 다음 달 교육은 좀 더 길게 하면서 마스크 빼고 더 크게 할 거거든요. 그때 한 번씩 더 보세요. 내용도 계속 더 길게 할 건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길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이 하려고.